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지표입니다. 이번 연도 4월 달에 엔비디아 100달러의 본주를 사서 현재까지도 매도하지 않은 지인이 있습니다. 이 지인을 보고 있다 보니 주식창도 매일 보지도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왜 나는 매일 주식창을 볼까? 물론 차트 분석이 재밌기도 하긴 한데 결국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결과가 명확하죠. 수익을 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입니다. 물론 지인은 정말 5년 10년 뒤까지 장기 투자를 한다는 마인드고 저는 스윙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 방향성이 틀리기도 하겠지만 일단 대다수의 분들이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도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하죠. 일단 테슬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다면 위로 올라가겠죠. 반대로 실적이 별로라면 내려가긴 하겠지만 어디까지 내려갈진 모르겠고 최대치로 본다면 80에서 120 주봉선이 있는 곳이겠죠. 여기서 실적 발표 상승에 베팅 매수도 가능하겠죠. 여기서부터가 물리는 걸 싫어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제라도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레버리지로 접근하는가? 혹은 본주 한 배수로 접근하는가에서부터 투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에 투자했던 MSTR 상품을 예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운이 좋게도 상승 추세 중에 캔들이 20에서 40일 이평선 사이로 들어왔을 때 매수를 했습니다. 당연히 전고점 부근까지 가면 매도를 하려는 게 주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만약 1,000만 원이라는 투자금이 있다고 치고 MSTR이라는 상품에 얼마를 들어갔을까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반등에 실패를 해서 저점을 이탈한다면 80에서 120일 이평선까지 밀리는 걸 대비하면 되겠죠. 대략 10% 정도 하락하면 그만입니다. 본주 한 배수라면 사실 이 정도는 무서워할 하락폭이 아닌데 레버리지 상품이라면 애기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중에 벌써 50% 500만 원이 들어갔더라면 더더욱 사람이 쫄리게 됩니다. 저점 이탈할 때에 공포가 생기기 때문에 세력들은 저점 이탈만 살짝 시키고 올리는 스탑펀팅 짓거리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이 지겹도록 이어집니다.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저도 MSTR 매수해놓고선 한 달 가까이 홀딩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는가 싶어서 매수를 더 할까 고민도 하게 되죠. 사람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기왕이면 더 큰 비중이 들어가야 수익도 커지니깐요. 근데 이런 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근 저점을 위협하는 아랫꼬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전이라도 챙기고 매도할까? 숏이라도 쳐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차피 떨어져봤자 아래 80에서 120일 이평선까지 가깝기에 큰 하락폭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일단 물리는 걸 좋아할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너무 컸더라면 당연히 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롱을 매도한 분은 혹은 숏을 매수한 분은 아주 제대로 속아버린 패턴이 나왔습니다. 정고점도 터치하는 본래 계획했던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투자금이 있었고 20에서 40일 이평선까지 캔들이 내려오면 매수를 할 거다라는 원칙도 있었다고 치고 다음이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고 그리고 투자하려는 상품의 배수가 1배인지 2배인지 3배인지가 중요합니다. 배수에 따라서 비중 조절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럼 MSTR 현재로 돌아와서 캔들이 하루 만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옴으로써 10일 이평을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20에서 40일 이평선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고 다이렉트로 거기까지 떨어지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분할 매수할 계획을 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현재 캔들이 10에서 40일 이평선 사이에서 반등에 나왔다가 실패를 하면 80에서 120일 이평선 만나러 가겠구나. 반등 나오기 전 저점까지도 열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 계획을 짠다면 크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롱이나 숏을 매수를 하는 순간부터 물릴 걸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야 비중을 세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생각해도 내가 왜 팔았을까 하는 오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 이평선 부근까지 떨어질 때 분할 매수 잘 해놓고선 80에서 120일 이평선까지 밀리면 25% 정도니깐 이 하락폭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제가 오클로라는 기업에 대해 전혀 모르기도 했고 제가 본래 분산 투자를 여러 종목 하는 걸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가 홀딩했더라면 더 큰 수익금이 발생을 했겠죠. 그리고 반등 실패 사례가 테슬라에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40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을 하나 했더니 실패하고선 80에서 120일 이평선 부근까지 밀렸다가 여기서 반등이 아주 약하게 나오면서 저도 물렸던 케이스입니다.
다만 이때는 나스닥도 엄청나게 밀리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면 결국 주식이나 코인이나 눌림에서 조정장, 그 다음 하락 추세로 가는 패턴은 거기서 거기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잡주는 아주 오랜 기간에 하락도 발생을 하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41이평선 부근에서 손절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점까지 4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본주 상품 한 배수였다면 분할 매수해서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버리지 상품이었더라면 손절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긴 하죠. 근데 말이 쉽지 저 또한 다른 분들이 물어봐도 손절하세요 라고 말해드리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매수한 위치에서 실패했을 때 플랜 B가 있어야 할 것이고 분할 매수해서 비중 조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쿨하게 손절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할 것인지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봅니다. 본주 한 배수라면 분할 매수해도 될 것 같고 레버리지 상품이라면 사실 손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테슬라라는 결과를 알고 나서 보니깐 손절이 쉬운 말이지. 최근 MSTR 상품이었다면 레버리지 손절했는데 위로 싸버리면 열받을 만하겠죠. MSTR 처음 매수한 위치에서 좀 더 떨어져 봤자 5% 정도 하락폭이었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버티고 홀딩할 만했죠. 결국 대부분의 분들이 미국 주식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드머니는 예수금은 무한대가 아니기에 결국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 비중을 적게 들어가야 하는데 비중을 많이 들어가야 당연히 수익금도 많아지니 항상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죠. 그러면 항상 복기를 하시면서 이때는 내가 왜 비중 조절에 실패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 다음에는 비중 조절에 실패하면 안 되겠죠. 발전하는 모습이 없다면 늘 우리는 하락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베이스 레버리지 상품 매수 잘해놓고선 정고점 뚫어서 풀매도하고 나니깐 제가 매도한 위치에서 본주 기준으로는 고점까지 12% 더 올랐습니다. 두 배수 상품이었다면 25% 가까이 상승을 더 나온 셈입니다. 당연히 아깝고 배 아픕니다. 500만 원 들어갔다고 치면 며칠만 참았더라면 수익금이 최소 100만 원은 더 늘었을 테니깐요. 근데 반대로 좌측의 MSTR을 보면 정고점을 뚫었을 때 분할 매도 하지 않고 더 가겠지 했는데 금요일 하루 만에 정고점 아래로 캔들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물론 본주였어도 이득이었을 거고 레버리지 상품이어도 이득이었겠으나 고점 대비 레버리지 상품은 12% 가까운 하락이 발생을 한 셈입니다. 주식의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뿐입니다. 어쩌다 고점에 풀매도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운일 뿐입니다. 분명히 저도 수익 나는 패턴을 알고 있음에도 자꾸 아쉬움이 남는 건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겠죠. 아, 그때 팔지 말고 더 가져갈 걸.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는 거고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처럼 매도와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영상 초반에 말한 제 지인처럼 정말 장투하려는 마인드로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하지만 전 트레이딩이 재밌기에 장투를 일단 패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